SCHD 전례 없는 부진을 겪고 있는 2023년인데요.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성과 개선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러한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8월 7일 기준 연초 이후에 S&P 500과 SCHD의 누적 성과입니다. 스파이가요 18.35%를 기록하고 있는데 SCHD는 마이너스 0.84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좋은 시장에 마이너스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 SCHD와 스파이의 성과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달 그 격차가 줄어든 게 이 정도라는 거죠. 아직 하반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도별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보면 2023년 스파이와 SCHD의 두 막대 그래프 차이가요. 역대급이지요. SCHD는 배당 성장주 ETF입니다. 상승장에서 시장을 못 따라가지만 하락장에서 높은 하락 방어력을 보여준다. 배당 수익률은 고배당주 ETF보다는 낮지만 배당 컷에 대한 우려 없이 매년 꾸준한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SCHD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주 ETF의 공통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승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간다는 것이 요 정도, 이 정도, 요 정도이지 이렇게까지 벌어진 것은 사실은 과거 10년치의 성과를 돌아보더라도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SCHD 투자자분들도 이렇게까지 시장을 못 따라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올해 또 유난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최근 1개월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SCHD,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성과를 비교를 좀 해보면 SCHD가요, 최근 4.05%를 기록을 하고 있고, 스파이는 2.39, QQQ는 1.8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다면 미미할 수도 있는 수익률인데 연초에 굉장히 부진했던 SCHD가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을 앞서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1개월 S&P 500의 섹터별 수익률입니다. 에너지와 금융이요.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어색한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가장 부진한 섹터가 바로 이 금융과 에너지인데 최근 1개월로 한정을 하면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CHD와 S&P 500의 섹터별 비중입니다. SCHD, 금융과 에너지 두 섹터 비중을 합치면 25%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두 섹터 모두 S&P 500 대비해서 더 많이 담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 1개월 수익률 좋은 섹터 1위와 2위가 바로 이 에너지와 금융입니다. 물론 최근 1개월 성과가 다소 부진한 IT 섹터를 S&P 500 대비해서 언더웨이트, 그것도 대폭 언더웨이트 하고 있다라는 것이 초과 성과의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와 금융 섹터의 부활이 바로 이 SCHD의 반등의 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너지와 금융 섹터는요, 전통적인 고배당 그리고 배당 성장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예요. SCHD가 아니더라도 지난 1개월은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 성장주에게는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융주가요, 올해 가장 다이나믹한 섹터지요. 은행주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불거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어닝 시즌의 최대 수혜 섹터라고 하면 바로 이 금융입니다. 대표 종목들이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의 반등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원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 sek터 같은 경우는 이 원유 가격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WTI가요, 어느새 81달러까지 올라왔네요.
SCHD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실적입니다. 금융주의 반등 사례를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닝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 아닐 때는요,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은 매크로 변수나 모멘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멘텀이라고 하면 개별 종목단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고요. 2차 전지나 생성형 AI와 같은 전방산업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시장은 보다 본질적인 숫자에 집중을 합니다. 2023년 8월 4일 기준으로요, S&P 500 기업의 84%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기업의 79%가요, 시장 추정치 이상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5년 평균치를 상회하면 물론 10년 평균치도 상회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SCHD가 편입하고 있는 모든 종목의 실적을 제가 리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을 매분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ETF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SCHD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 배당 성장주가 아니라 종목 선정 단계에서 정량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선별한 퀄리티 스타일의 배당 성장주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SCHD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펀더먼털 측면만 고려했을 때 훌륭한 종목들이 모여있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SCHD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닝 시즌에는 항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어닝 시즌에 선방을 하고 있죠.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항상 시장을 아웃퍼폼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도 그렇고요, 경기 민감주들은 어닝 시즌에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퀄리티 스타일의 주식들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CHD 분위기 반전의 두 번째 계기는 바로 장기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가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연초 이후에 스멀스멀 올라가고 며칠 전에 한 방에 또 급등을 하면서 작년 10월 고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장기채 금리의 상승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금리가 여기서 위로 더 튄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더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SCHD 얘기하다가 갑자기 채권 이야기를 왜 하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0년 국채금리랑 나스닥 100 지수를 같이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과거의 흐름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100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모습이 앞으로도 재현될 거다라고 하면 연초 이후 달려온 성장주들 아마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채권 금리와 이렇게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빅테크 종목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시장 대응을 조금 유연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SCHD로 돌아와서요, 투자자 입장에 빙의를 해보면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오르네,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성장주가 상반기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가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SCHD가 많이 편입하고 있는 퀄리티 주식들은 펀더먼털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실적 시즌이 거듭되면서 입증이 되고 있고, 연초 이후 주가는 또 오른 것이 없어요. 부담이 없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성장주가 조정을 받으면 추가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요, 성장주 비중을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은 시장 참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SCHD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겠죠. 올해 한 해 부진한 성과 때문에 속을 썩였던 SCHD 반전의 계기는 마련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